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 참사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희생자가 점점 늡니다. 네, 네. 아마 현지 시간 금요일 밤에 총기 난사 많이들 이제 뉴스를 보셨을 거고요. 오늘 새벽까지 보니까 지금 사망자가 최소 137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상자도 거의 한 200명 정도 해서 지금 계속 희생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은 러시아 당국이 뭔가 이렇게 사법 절차를 좀 나름 구색을 맞추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서 관련자 11명을 이제 검거했다는 얘기는 이제 월요일 어제 나왔고요. 그 중에서 2명이 100% 유죄를 인정했다는 게 이제 모스크바 법정 얘기입니다. 그래서 5월 22일까지 구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 한동안 좀 뜸했는데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을 했고요. 테러 직후에. 그리고 어제도 한 90초짜리 현장 영상까지 자기네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공연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져 있고 영상으로 많이들 네. 보셨고요. 불까지 지르고 네. 아주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이런 테러가 여러 번이 있었는데 한동안 좀 뜸하다가 이번에 아주 그야말로 참사. 특히 푸틴이 오선 직후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지금 크렘린궁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고요. 네. 여러 가지 반응들이 그리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성명을 발표하는 곳들도 많고요. 지금 러시아 국영방송 영상을 보면은 네. 용의자들이 자기네가 타지키스탄 이제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테러범들이 우리 국민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딱 일축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점을 우리가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타지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거점 중에 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이제 오선에 성공하고 나서 직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가 됐죠. 어제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요. 네.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손가락질을 합니다.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를 했는데 우리가 가진 초기 정보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쪽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배후를 철저히 규명해서 모두 응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우크라이나 쪽하고 연계시키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러시아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흔적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키이우 정권이 이런 테러리스트를 고용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은 어떤 얘기합니까? 당연히 일축을 하죠. 네. 러시아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그냥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푸틴하고 인간 쓰레기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도 우리는 이 사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에서는 푸틴이 지시해서 러시아 특수부대가 자작극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또 하는데 이것 역시 또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푸틴이 응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상대로 할지 이런 이게 이제 것도, 참 네. 애매한 게요. 푸틴이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외신들 분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타지크 출신이라고 이 용의자들이 자기들 이제 출신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타지크를 응징을 해야 하는 이제 논리적으로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그동안에 서방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물품 구하기 힘든 것들을 중앙아시아 쪽을 통해서 이렇게 뒷문 역할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걸 자기 우방인데 이걸 치기도 참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 접어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물론 자기들이 지금 전세가 좀 유리하다고 하지만 전투력도 그렇고 정보력도 그렇고 그렇게 분산시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국 교수, 러시아 전문하는 교수가
더 타임스 기고하면서 푸틴이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쉬운 선택지가 없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들이 푸틴하고 크렘린궁 쪽에서 자꾸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는 이유가 이런 복잡한 현실 이렇게 해서 분산시키지 않고 이걸 우크라이나 쪽의 어떤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계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 AP도 오늘 새벽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관련돼서 전해주시죠. 미국은 일단 뭐 그 테러에 대해서 상당히 애도를 표명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이게 IS 소행이라는 쪽에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IS는 모든 이들이 물리쳐야 할 공동의 적이다 이런 점도 상기시켰고요.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 얘기가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연루됐다는 징후가 없다. 단독 IS의 단독 그 범행으로 보인다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백악관 쪽에서 그 앞서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달 초에 그 미국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그 대형 콘서트장을 포함한 이런 데 대한 테러 조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조심을 해야 하라고 아마 그런 정보를 공유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이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테러 계획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러시아 쪽하고 공유를 했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뭐 여기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조금 좀 책임도 넘겼습니다. 네. 이런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뭐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걸 미국 쪽에서는 좀 얘기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걸 부각시키는 네. 모습입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접경 러시아 서부 정유 시설을 또 공습했다 이런 보도가 있다고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런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한테 네. 러시아 그 정유 설비 같은 건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유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뭐 러시아가 또 보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죠.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우크라이나가 그 모스크바 그 동남쪽에서 한 850km 정도 떨어진 사마라라는 네.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러시아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정유소가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물량도 많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700만 톤이니까 상당히 네. 큰 곳입니다. 거기를 여러 차례 드론으로 공격을 한 모양입니다. 가지고 뭐 화재도 나고 한 모양인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좀 이제 여기에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나오고 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끈했습니다. 우리 보고 뭐 공격을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정당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공격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게 미국 말을 네. 요새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잘 안 듣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건데 또 러시아가 어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그 지하가스 저장소를 공격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크라이나 발전소하고 송전 성비를 또 공격을 했는데 지금 외신 분석은 그 러시아 전력 체계를 아예 그냥 아주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인 걸로 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급하니까 전기도 수입하고 하는 상황인데 네. 저는 서로 이렇게 에너지 쪽 공격하는 게 조금 좀 최근에 또 이런 양상으로 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 유럽연합 러시아 제재 특사 데이비드 설리번이죠. 이 지난주 미국 측 카운터 파트너들과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중국 제품 우회 공급을 공동으로 차단하는 이런 논의를 했다고요. 네.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러시아의 그 동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하니까 이제 서방 제품을 사기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남아를 통해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중국도 특히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중국 제품들이 이렇게 중국도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있었고 이제 불평을 했는데 이거를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이 공동 이제 더 차단을 강화하는 걸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튀르키예,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 세르비아 이런 것들을 경유해서 군사 목적으로 네.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연합 대러 제재 특사 얘기가 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중국, 홍콩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도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국 쪽은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중국 대사관 네. 쪽에서는 뭐 여기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건데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뭐 그 유럽연합은 중국 제재에 대해서 조금 좀 발을 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미국이 이제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공조를 취하라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유럽연합 대러 그 러시아 제재 특사 얘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원유를 계속 팔죠. 할인 가격에. 그런데 이제 서방이 그 원유 상한가 적용해서 그걸 어기면은 그 무슨 보험이라든가 뭐 유조선 같은 것도 다 차단을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제 궁여지책으로 노후 유조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왔거든요. 그런 보도는 여러 차례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동안에는 그냥 무기를 했던 모양인데 이제는 이제 그것까지도 차단을 할 모양입니다. 이른바 그림자 유조선 이거 척결하는 문제도 지금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 특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유조선에 대한 보험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은 환경 제약이 있다는 그러네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더 강화하는, 현실적으로 더 그러니까 틈새를 다 메우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곡물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그런 거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 곡물하고 비료는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세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재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그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트위터 옛날 그 트위터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관세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수입품이 들어와서 수익성이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돈줄을 말리게 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에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장관급 이사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할 모양인데 50% 관세 부과를 할 모양입니다. 이게 헝가리 같은 데서 물론 이제 어기장을 놓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중 다수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원국 55% 이상하고 유럽연합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투표를 하면은 곧장 발효가 됩니다. 50% 관세 부과면 사실상 금지. 그렇죠. 아닙니까? 사실상 금지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유럽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러시아 곡물에만 해당이 되고 유럽 시장,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거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이제 그 국제법상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얘기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그런 규정이 있다. 국가안보에 따른 수출의 규제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발발 2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네.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런 네. 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곡물이 이제 그 제대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가니까 폴란드 막 이런 데서 막 반발하고 트랙터 시위가 심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거를 좀 이런 걸 좀 그 농가를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곡물을 이제 손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곡물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 곡물은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서 왜 러시아 곡물은 가만 놔두느냐 하니까 이제 집행위원회가 뒤늦게 이렇게 또 러시아 곡물에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민 시위가 굉장히 좀 거셌잖아요. 굉장히 거셌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도 이제 이 정치적인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뭐 러시아는 반발합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서방 제재 때문에 전 세계 식량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데 더 악화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재앙적 결과가 뒤따른다.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러시아 동결 자산에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채권 발행을 G7에 제안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러시아 자산 동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네. 그 이제 쓰겠다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 그거 관련해서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미국이 그렇게 해서 그걸 채권을 발행하자. 그러니까 네.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서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쓰자. 그렇게 G7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러시아 동결 자산에는 손을 안 대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고 거기서 그걸 담보로 하면은 그것도 법적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네. 미국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체가 돼가지고 채권을 발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협의가. 그리고 블룸버그 보도는 독일하고 프랑스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그런 구상을 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결자금 이걸 활용하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서방 쪽에서는 법적으로 네.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뭐 그게 말도 안 돼, 강탈이다, 강도짓이다 계속 반발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요. 챗 GPT 개발을 했죠. 이 오픈 AI 경쟁 스타트업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엔스로픽 일부 지분 매각을 추진은 하는데 사우디에는 팔지 않기로 했다. 이런 보도 있습니까? 미국 그 CNBC 보도인데요. 네. 지금 이 엔스로픽 지분 중에서 한 8% 정도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FTX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FTX가 살 때는 한 5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1년에 샀는데 그동안에 AI 붐 때문에 많이 올라서 한 네. 1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내놨는데 지금 이쪽 그 엔스로픽 경영진이 우리가 팔아도 사우디 국부펀드에는 안 판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사우디가 최근에 중국하고 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엔스로픽이 좀 미국 재무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예, 지금 뭐 엔스로픽 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벌써 아마존, 구글 같은 데서 다 포함해서 한 70억 달러 정도를 5차례 펀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자기네 그 자체 AI 모델 클로드 3라는 걸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오픈 AI 챗 GPT하고 뭐 이런 데가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요. 그런데 CNBC 보도를 보니까 사우디에는 안 팔아도 아랍에미리트나 다른 중동 머니에는 그 투자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우디도 최근에 AI 쪽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려는 의지를 400억 달러 뭐 펀드도 그러니까요. 조성한다고 그러고 네. 하니까 이제 그래서 하는데 조금 좀 이렇게 좀 차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죠.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등의 이 자사기기에 바이두 AI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중국이 자기네가 개발한 그 챗봇 아니면은 승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챗 GPT 이런 것들도 지금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도 지금 중국에 파는 거는 바이두 거를 쓰거든요. 바이두 그 챗봇을 채택했는데 애플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 애플도 중국 시장 때문에 이 바이두 AI 이 기술을 중국 내 판매 그 기기에 쓰는 거를 지금 협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이 팀 쿡이 중국을 또 간 것도 있고요. 지난 금요일 지금 네. 어제 오늘 이틀 일정으로 그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거 참석자 중국 갔는데 이제 중국 상무부장 만나서 네.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시진핑이 과연 그 한 90여 명 정도의 그 전 세계 그 IT 쪽 그 IT고 뭐 월가의 그 CEO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만나서 밥 뭐 같이 차도 마시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할지 그게 또 상당히 관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지금 둘러싸여 있고요. 네. 네, 고전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또 계기가 될지. 중국에 대해서 네. 이제 중국 시장을 지키려고 상당히 그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얘기 중국 얘기인데 대나무 관련된 얘기네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중국의 대나무. 중국 국립 네. 뭐 대나무 연구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최근에 논문을 하나 이제 그 저널에 올렸는데요. 대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라고 지금 세계 식량 위기인데 대나무를 잘 하면은 앞으로 이 식량 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 대나무가 성장도 빠르고 죽순이요. 네. 죽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인간에게 필요한 9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7가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채소보다 아미노산 함량도 훨씬 높고 그다음에 가공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만 기르면은 뭐 최대 연간 한 1억 5천만 톤 정도로 생산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네요. 네. 대나무가 세계 식량 위기의 어떤 대안. 지금 뭐 중국은 매년 한 3,500만 톤 정도의 죽순이 생산되는데 네. 공급이 너무 넘치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한 3분의 1만 수확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활용을 하자는 게 중국 연구팀 제안입니다. 네.
다음 얘기 요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최근에 이 독성 쇼크 증후군 요 얘기 사실 했었었는데 요게 좀 네. 확산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 이게 좀 용어가 어렵죠. 독성 쇼크 증후군 해가지고 네. STSS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에 47개 지자체 가운데 45군데에서 발생을 했고 사망자도 꽤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보면은 사망률이 30%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는 인후통 같은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이다가 진행되면 고혈하고 발진이 되고 심해지면 괴사성 근막염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병청이 아직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손 깨끗이 씻고 이제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상처 관리 잘하는 건데 이것도 그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원래 내일 그 월드컵 일본 북한 예선전이 평양에서 치러질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이걸 갑자기 통보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게임이.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일본의 약성 전염병이 보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측컨대 북한이 방역 문제 때문에 이거를 일본에서 이제 이런 게 확산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잘하고 이건 뭐지? 네, 이렇게 잘하고 놀란 것은 이런 말이 네, 있죠.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좀 흐름 보겠습니다. 저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거듭 질병청이 강조합니다. 네, 위생 중요하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고 독성 쇼크 증후군 확산 이것도 좀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